그냥 이런 얘기 그냥 쭉 해주시면 돼요. 예, 제가 지금 너무 저희 듣고 싶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. 저는 그 건설정책연구원의 홍성호입니다. 오늘은 그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영신 DNC의 강일령 대표님을 모셨습니다.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그러면 일단 그 영신 DNC의 어떤 연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회사는 이제 78년도에 설립된 회사예요. 그래서 지금 42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, 하여튼 제가 이 회사를 혁신하고 싶어가지고 상호를 영신 78년도에는 영신 특권이었는데 영신 DNC로 사명을 바꿨습니다. 바꾼 이유는 글로벌 시대에 영신 특권 좀 구닥다리 같고 좀 무식하고 뭐 이렇게 무겁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영신 DNC는 영문으로는 이제 영샤인 디벨로프 and creation 이렇게 이제 제가 바꾼 게 뭔가 좀 창조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. 그래서 이제 영신도 영문으로 젊은 태양 영샤인 디벨로퍼 앤 크리에이션으로 바꿔가지고 왔고, 하여튼 제가 이 건설의 미래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기업 부설 연구소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역시 회사 이름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표님의 어떤 생각과 철학이 조금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회사 이름인 것 같습니다. 영신 DNC의 핵심 기술과 사업 영역은 어디에 지금 두고? 첫 번째로 저희가 손댄 게 머신 컨트롤이라고 측량 없이 도면을 3D 화면으로 전환시켜서 화면을 보면서 장비 조정원이 그대로 시공을 하는 이제 그런 분야. 근데 거기는 제가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 홍 박사님 뭐 자동차 타고 다니시면서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못 가시잖아요. 이 자체를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찍어놓고 뭐 목표점을 향해서 가듯이 저희는 도면을 3D 화면으로 전환시켜가지고 화면을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1.5cm의 오차 범위에서 이제 시공하는 뭐 땅도 파고 관로도 파고 뭐 터널의 뭐 절개벽면도 그대로 올라가서 측량 없이 사면을 파내리면서 숄더도 형성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일과 또 하나는 이제 안전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제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 돼 가지고 저희 자체가 주로 이제 장비 작업을 하니까 장비 주위에 사람이 나타나면은 강제로 장비 조정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사람을 놓치더라도 장비가 강제로 쓰는 뭐 이게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. 근데 영신 DNC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강서 기업이나 또는 혁신형 중소기업 그리고 또
청년 친화 기업, 뭐 일하기 좋은 어떤 그런 기업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꼽히고 있는 그런 회사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. 이런 어떤 남들과 다른 어떤 그런 대표님의 경영 철학 그리고 또 미래 비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조금 많은 분들에게 좀 전파를 해주기 위해서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기업이 과연 어디까지 종속할 건가, 존재할 건가,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뭐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오나가 얘기하는 얘기 중에 제일 거짓말이 회사는 여러분들 것입니다.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회사를 어떻게 백년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나, 뭘로 갈 수 있나, 거꾸로 대기업의 일을 하지만 대기업이 꼭 필요한 걸 만들어서 거꾸로 대기업이 한테 팔아야 되겠다. 또 대기업도 같이 우리 기술로 발전하는 상생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뭐 많은 가시밭길도 많았고 힘든 일도 굉장히 많았죠. 근데 하여튼 뭐 하면 된다는 신념 갖고 벌써 한 14년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게 머신 컨트롤하고 키지스라고 이제 장비 접근 제어 시스템을 팔고 있습니다. 네. 아까 이제 좀 잠깐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 같이 백년 기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조금 인상적인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그 전문 건설사 또는 건설사 중에서 사실 100년을 미리 앞선 100년을 내다보고 뭔가 사업 계획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드물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신DNC는 미리 이제 앞선 100년을 뒤에 100년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그 대표님의 경영 철학은 100년을 대비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근데 그걸 하는 과정 중에서도 사실 그 대표님의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직원분들이 어떻게 또 따라와 주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그런 점을 주안점을 두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대물림을 하는 기업을 아닌 자체적에서 그 리더십을 갖고 미래를 경영할 수 있는 직원들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신념을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심어줬어요. 이제 또 하나는 옛날에 이제 예전에는 건설업 하면은 많은 비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도 있었는데 저희 회사는 한 15년 전서부터 윤리 경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전 현장에 원가를 공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소장 회의할 때 전체 회사의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 공개를 제가 결심했을 때는 하여튼 뭐 직원 임원들 중에 몇 사람은 반대를 했고 뭐 이렇게 이게 뭐 오나가 너무 얽매인다 벌어도 갖고 갈 수 없다 뭐 이랬는데 저는 회사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윤리경영이 첫째다 해서 이제 이 원가를 다 공개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 봉급과 복리와 뭐 여러 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윤리경영은 성립하지 않는다. 그래서 뭐 상상 이해로 직원들 봉급을 연봉을 대폭 상향을 했고 지금 저희 회사 수준이 이제 대기업 수준하고 거의 버금가는 뭐 이런 하고 또 앞으로의 꿈은 대기업을 능가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고의 연봉을 주는 회사를 만들겠다. 만들려고 하면은 새로운 거에 도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백년 기업이 될 수 없다.
이런데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거의 뭐 동감합니다.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게 어른들 말씀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제가 죽을 때 제가 돈 갖고 가지 않는 데는 신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. 예, 아유, 그 100년 기업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실 대표님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실 직원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은 이런 어떤 동참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윤리 경영을 천명을 하시고 또 근로자의 어떤 그런 그 종사자의 그 어떤 근로 조건을 굉장히 좀 개선을 하셨고요. 그 다음에 또 지금 아까 이제 잠깐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직원들의 어떤 그런 교육 그리고 네 번째로 후손에게 뭔가 그걸 주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 나중에 어떤 그런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다른 어떤 그 분들과 다른 그런 경영과 비전을 가지고 가고 계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생각을 실천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40년이 되셨지만 또 사업을 영위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어려웠던 부분,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점이 있었는지, 그리고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또 궁금합니다.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제일 어려웠을 때는 이제 그 IMF 때, 그때는 이제 어음들 거래라고 그랬는데, 대기업하고도 일을 했지만 하여튼 제가 IMF 때 부도를 많이 맞아가지고 많이 힘들었고, 또 하나는 이 조그만 기업이 건설 IT에 이 도전해서 간다니까 인력도 만만치 않았고, 믿지도 않았고, 뭐 했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큰 성과는 아니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의 건설 IT 스마트 건설의 일단 시작은 제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. 대표님이 이제 그 스마트 건설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하여튼 저희가 2006년도에 국토부 R&D 과제 중에 지능형 굴삭 시스템 개발에 이제 저희가 이 시공 분야로 참여를 했어요. 2006년도에. 근데 두산 인프라코아 뭐 하여튼 뭐 여러 그 한양대 뭐 인하대 이 연합 콘소시엄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두산 인프라코아하고 저희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자동으로 굴삭을 하고 자동으로 운반하고 뭐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기계는 5년간 국제까지 했는데 기계는 성공을 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고가 100억 단위 뭐 그리고 효율은 40%대 그래서 뭐 이 과제는 뭐 성공했다고 했는데 현실에 접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. 네. 고가 100억짜리를 누가 사겠느냐. 네네. 뭐 이런 효율은 40%도 안 나오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미국의 그 타콘사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. 네네. 또 이 타콘사하고 트림브라하고 뭐 이렇게 그 찾아왔는데 머신 컨트롤을 국내에 이 팔으려고 하니까 이 전문 업체들이 공사를 하지 대기업은 손도 안 대니까 이제 저희를 찾아왔는데 탑콘이 제일 저희하고 그 조건이 맞아가지고 국내 및 국내 건설사 해외 현장까지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머신 컨트롤을 이제 한국 총판을 맡았는데 저희가 하여튼 뭐 애쓰고 팔러도 다니고 했는데 사실 잘 많이 못 팔았어요. 많이 못 팔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 직접 써보니까
생산성이 한 20% 정도 이상 올라가고 품질도 측량으로 인한 오류도 없어지고 그래서 야 이거 앞으로 꼭 미래 산업에 필요한 게 되겠구나. 그래서 한 5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죽기 살기로 국산화를 했습니다. 하여튼 뭐 건설을 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. 네. 지금 사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. 사실 스마트 건설 기술에 관심을 네. 가진 이유를 대별하자면 한 단어로는 바꾸고 싶다는 예. 열망이 가장 예. 하셨나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이런 어떤 스마트 건설 기술의 어떤 건 개발과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런 어떤 스마트 건설 기술이 우리의 건설 산업, 네. 또 우리의 어떤 전문 건설업을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? 저는 지금 이제 저희 나라의 그 건설 환경, 풍토 이런 게 이제 어려운 일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주종을 이루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스킬한 드라이버나 뭐 이런 장비 조종원들은 나이가 많고 새로 배우는 사람은 없고 뭐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스마트 건설로 앞으로 우리가 안 바꾸고 싶어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. 이런 그 신념이 아니라 그건 뭐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 건설이 발전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건설 시장에서도 승리하기 어렵다. 입찰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스마트 건설 기술의 어떤 거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 우리 그 건설업 또는 전문 건설업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? 자,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많이 벽에 부딪히는 일인데, 대기업은 공사를 수주하면은 이제 하도급 형태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는데, 그건 니들이 당신들이 그 금액에 수주를 했으니 알아서 해. 이런 거고. 또 특히 영세한 전문 업체들은 우선 당장 이 장비를 구비하려니까 돈이 들어가요. 네. 돈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까운 거라. 옛날에도 해왔고 뭐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살았는데 이 자체가 저는 원가를 향상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향상시켜야만 서로 살아간다 이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안 쓰고는 못 배기리라 그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. 뭐 지금 잠깐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지만은 사실 이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원도급자 즉 종합건설사의 어떤 그런 그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, 또 최저가 위주의 어떤 낙찰자 선정,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건설업 내부로 이제 좀 기업 내부로 좀 보면 그런 어떤 혁신을 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, 종래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, 즉 혁신에 대한 또 기술 개발의 어떤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,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무임승차, 남들이 만든 기술을 그냥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낫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팽배하고 있다는 점이 또 문제점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점을 있다고 했을 때 정부나 또는 연구기관이나 또는 기업 내부에서 그래도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대한민국의 건설 경쟁력과 세계적인 그거를 위상을 올리려고 하면은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
이거를 사용했을 때 일단은 원가를 보전해주는, 또 PQ에 가점을 주는 뭐 이런 그 정책들을 피면은 대한민국의 건설의 발전과 뭐 이 원가는 틀림없이 회복되고 앞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현상을 보셨을 때 그거를 그냥 그 유심히 관찰하시고 또 그게 만약 불편하면 바꿔야 된다는 그것이 이제 혁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 저희 그 전문 건설의 어떤 발전 또 스마트 건설 기술의 어떤 그런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 그 연구기관인 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? 글쎄요, 뭐 하여튼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게 이게 활성화되기 위한 어떻게 법을 강제해서 대한민국 발전, 건설의 발전을 어떻게 올려놓아서 세계 대한민국이 해외공사도 지금 수준은 많이 하고 있는데 경쟁력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? 안전, 품질, 뭐 원가 뭐 이런 면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. 네네. 저희 같은 뭐 중소 중견기업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자금력이 많이 딸리거든요. 네네. 또 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저희가 머신코 들어 같은 게 뭐 5년이 걸렸고 근데 그 안에 버텨야 되고 근데 또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일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어떻게 좀 만들어 주시면 네. 회사뿐 아니라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뭐 나라가 함께 멀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많이 아쉽습니다. 네. 예, 그 주신 말씀, 즉 대기업, 중소기업, 뭐 소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사실 다 함께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색 협력의 어떤 그런 모델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. 두 번째가 이제 그 스마트 건설 기술의 어떤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성화, 즉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라 활성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정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 저희가 조금 염두에 둬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영신 DNC의 강일영 대표님을 만나 뵀습니다. 외국의 어떤 그런 혁신 기업의 어떤 성공 요인을 보면 6가지로 좀 대별된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최고 경영자의 어떤 그런 자질, 그리고 비전,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화된 어떤 그런 그 사업 모델, 세 번째는 첨단 기술의 어떤 그 개발과 과감한 적용, 네 번째가 내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 외부의 어떤 그런 협력을 통한 어떤 기술 혁신,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혁신 경영 체계, 그리고 또 혁신 효과를 이제 최소화하는 이런 6가지 점이 맞물렸을 때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오늘 그 영신 DNC 강일영 대표님을 뵀을 때 특히 최고 경영자의 어떤 100년 기업의 그리고 꿈을 꾸는 실천과 또 솔선수범이라는 경영 철학과 비전은 어떻게 보면 혁신이 성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오늘 강일영 대표님을 만나 뵈서 많은 얘기를 듣고 직접 배우게 됐고 이런 얘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영신 DNC와 강일영 대표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.